많이 본 기사를 통해 글로벌 기업 소식과 산업 트렌드를 알아보는 덕으로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캘리포니아 금융보호혁신국 DFPI가 지난 10일 FTX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FTX가 결국 유동성 위기로 파산하자 미국 내 주 당국 차원에서 처음으로 관련 조사에 들어간 건데요. DFPI는 조사 공표와 함께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 사실 등을 접수 중이며 현재까지 파산한 FTX의 계열사는 130개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FTX의 파산 보호 신청에 이어 일부 자산에 대해 해킹 가능성까지 불거지면서 이번 사태에 대한 파문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FTX 파산으로 코인판 제2의 리먼 사태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기사 짚어봤고요. 좀 더 자세한 기사 내용은 덕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기사 속 내용 더 심층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일 덕으로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저번 방송에서는 이 사태의 트리거가 된 그 발언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봤다면 네. 오늘은 이제 이 사태가 일어나기 전부터 좀 이후 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으로 이 샘 뱅크먼 프리드가 이렇게 유동성 위기에 빠지기까지 이 FTX를 좀 어떻게 운용을 해왔는지부터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뭐 사실 이 사태를 보면서 저도 솔직히 조금 당황했었습니다. 왜냐하면 FTX가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들이나 어떤 모델들이 되게 안정적이다라는 이미지를 저희한테 주면서 사업을 해왔고 어떻게 보면은 그 암호화폐 사업 자체를 좀 더 중심으로 끌고 올 수 있는 이런 어떤 규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친규제적인 발언도 되게 많이 했고요. 그래서 사업을 좀 더 중앙으로 메인스트림으로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기업이다라는 이미지를 되게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0세의 샘 뱅크먼 프리드는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 산업의 총화로 불렸었고 FTX도 암호화폐 제국으로 성장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가운데 딱 발언 자오장펑 바이낸스 CEO의 발언이 나고 일주일 만에 파산 신청을 하게 돼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앞에를 좀 보면은 FTX가 지금까지 한 사업들을 보면은 이전에 이제 암호화폐 이제 겨울, 네. 일명 겨울이라고 그러죠. 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으로 이제 세계적으로 금리가 오르면서 유동성이 줄어들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또 테라 루나 이 사태가 먼저 5월달에 있었을 때 그러면서 이제 암호화폐 산업에서 유동성이 많이 빠져나가게 되면서 암호화폐 가치가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졌고 그러면서 먼저 무너지는 기업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유동성 위기를 맞으면서 그때 이제 그 사태를 소방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불을 끄기 위해서 등장했던 게 FTX였고 네. 그 당시에 FTX가 굉장히 많은 자본을 투입을 하면서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유동성 공급을 하던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FTX는 건강한 기업이다라는 이미지가 암호화폐 산업에서는 있었는데 네. 그리고 그러면서 뭐 이제 여러 가지 M&A도 계속 했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수의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인수하기도 했었고요. 네. 그리고 뭐 테마색, 소프트뱅크 같은 거대 자본들의 투자도 유치를 하면서 굉장히 이제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7월 달에는 신규로 자본을 확충하겠다라면서 이제 아마 이게 계획대로 갔으면 굉장히 많은 돈,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 산업에서 보지 못했을 만한 금액의 자본이 투자금이 모였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네. 좀 신뢰감을 주면서 또 큰 투자를 유도하면서 네, 그렇죠. 이렇게 회사를 좀 운용을 해왔네요. 예, 산업 네. 자체를 이끌고 있던 기업이었습니다. 예. 저 세계에서 세 번째로 거래가 네. 많았다고 하니까 그만큼 규모도 굉장히 컸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코인데스크가 네. 이미 FTX 리서치 회사죠. 이 알라메다 리서치를 통해서 재무제표가 불건전하다 네. 이렇게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좀 이 사태를 예측한 걸로 볼 수가 있을까요? 저희가 저번 방송에서 이제 샘 뱅크먼 프리드의 보고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자오장펑 CEO가 이 발언을 하면서
폭로라는 단어를 써서 이게 조금 애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사건을 말씀을 드렸던 건데 네. 사실은 이제 상황이 다 벌어지고 나서 보니 가장 큰 사건은 이 코인데스크의 이 일에 있었던 보도였습니다. 이 보도에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알라메다 리서치, 네. 알라메다 리서치는 사실 샘 뱅크먼 프리드가 FTX를 설립하기 전에 만든 헤지펀드였고요. FTX의 대주주로도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회사가 그 회사 어떤 부모와 자식 같은 느낌으로 이제 있었는데요. 이때 이제 이 보도를 다시 한번 지켜보면은 이제 알라메다 리서치가 갖고 있는 자본 중에 대부분이 이제 FTT, 이제 FTX 토큰이었고 네. 그 형태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가치가 무너지면 이 회사 자체의 재무제표가 유동성 위기가 올 수 있고 파산할 수 있다라는 이제 우려점의 보도가 나온 겁니다. 기반이 흔들리게 된다. 네, 그렇죠. 그때 이제 보도가 나왔던 게 146억 달러 중에 36.6억 달러가 FTT로 이루어져 있고 21.6억 달러가 FTX 관련 자산이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거의 확보되지 않았다. 부채를 빼면 이런 식의 보도였던 건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트리거가 이제 자오장펑 CEO의 우리가 FTT를 다 팔 거야라는 발언이 나온 거고 그러면서 이제 FTT의 가치가 떨어진다. 이제 엄청난 양이 풀릴 거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알라메다 리서치의 자산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서 유동성 위기가 올 것이다라는 우려가 이제 시장 전체에 퍼진 거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코인 데스크의 지적에서 이제 자오장펑이 그런 발언을 하게 그렇죠. 된 거다. 네, 그러면서 FTX에서 뱅크런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네. 그러면서 하루에만 당시 72시간 발언이 나고 72시간 동안 60억 달러가 인출이 됐고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업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겁니다. 야, 너희 왜 전쟁 싸워? 그만해. 그러면서 이제 바이낸스에서도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전쟁은 아니다. 라는 식의 발언을 했던 거고요. 하지만 결국에는 FTX는 파산 신청을 하게 되는 결론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좀 사건의 전개에 대해서 그렇죠. 살펴봤고, 이 FTX가 결국에는 이제 파산 신청을 하게 됐는데, 이 사태로 인해서 좀 파산한 계열사가 지금 뭐 130개가 넘는다 이렇게 파악이 됐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소프트뱅크나 이런 좀 큰 손들이 이제 투자를 해서 파장이 좀 더 심각할 거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또 이게 상장 폐지를 하게 되면 지금 국내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최대 23억 원 정도의 피해를 입는다고 하고 있거든요. 이 사태로 인해서 좀 파악된 피해 상황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제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도 상당할 것으로 지금 특히 한국에 있는 한국에서 투입된 금액이 상당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개인 투자자들의 그런 비중이 한국 투자자들의 비중이 높다. 네, 그러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 상황도 우려가 되고요. 지금 이제 포브스가 경제 전문지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14일 날 보도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여기 FTX에 이제 큰 손으로 투자했던 게 이제 테마색 싱가포르의 국펀드가 있고요. 거기가 약 2,700억 원 정도 투자를 했고 세쿼이아 캐피탈이라고 하는 투자 회사에서도 약 2억 달러, 2,600억 원. 그다음에 뭐 그래서 이제 세쿼이어나 이제 자료들을 보면 패러다임 뭐 이런 데서 상당한 2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수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한 겁니다. 그다음에 뭐 온타리오 교직원 연금에서도 했다고 난리가 났었고요. 미국에서. 기관에서도 투자를 했군요. 그다음에 뭐 소프트뱅크는 아까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투자 자회사인 삼성넥스트도 이전에 FTX에 투자를 한 바 있고요. 근데 사실 이렇게 세쿼이어가 그다음에 이제 투자자들에게 보낸 이제 레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투자를 했다. 하지만 이걸 다 정리를 해서 제로가 됐다. 그리고 펀드 자체는 건강하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원래 이렇게 FTX에 투자한 게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었다. 네. 좀 안심시키는 분위기인 거네요. 그리고 투자라는 게 원래 리스크를 감안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가끔은 기대하지 않는 수익이 발생할 때도 있고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그냥 투자를 하다 보면 뭐 자연스레 이뤄질 수 있는 이런 현상이다.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막 거대한 펀드, 음. 특히나 테마색 같이 규모가 수백조 원 되는 네. 그런 펀드에서는 사실 우리 개인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큰 금액일 수 있지만 음. 사실 이 리스크 관리를 충분히 하고 있는 곳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큰 문제가 있을지는 아직까지는 저는 잘 알 수가 없어 보이기는 하고요. 그러니까 이 사태로 인해서 그렇게 네. 크게 손해를 끼치진 않을 거다. 그렇죠. 그 전통적인 금융권 시스템에 있어서 얼마나 큰 문제가 있을지는 사실 저도 잘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근데 뭐 사실 더 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개인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음. 암호화폐 산업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네. 흔들렸다는 것에서 더 큰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쵸. 저도 댓글을 보니까 댓글 중에 그게 인상 깊더라고요. 진짜 돈을 주고 왜 가짜 돈을 사서 네. 이런 일을 만드느냐. 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신뢰가 많이 지금 무너진 상태가 아닌가. 네, 좀 그렇죠. 이렇게 저도 댓글을 통해서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사에서 보면 그 일부 자산에 관해서 또 해킹 가능성이 언급이 됐다. 이런 게 있었는데 또 이러한 가능성이 나오는 좀 배경은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이게 블룸버그 통신에서 12일 날 이제 블록체인 분석해서 난세네 보고서를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제 FTX와 FTX 인터내셔널과 FTX US 이제 미국 자회사인데 거기서 24시간 동안 이유를 알 수 없게 6억 2,200만 달러에 약 8,770억 원 규모인데요. 디지털 토큰이 유출됐다고 보도를 한 겁니다. 갑작스럽게 네, 유출이 그쵸. 된 거죠. 이게 특히나 12일 날 보도인데 이게 11일 날 FTX가 델라웨어주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게 된 건데 그 직후에 일어난 수상한 자금 유출이라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FTX 이제 법률 대리인에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FTX가 조사를 들어간 거고요. 네. 그리고 이 유출된 토큰들이 뭐 DEX라 그러죠. 탈중앙화 거래소. 이제 우리가 지금 이 파산한 FTX 같은 경우에 CEX라 그래서 이런 토큰들을 모아서 중앙에서 통제를 하면서 거래를 하는 시스템과 이제 P2P라고 해서 거래소 안에서 개인들끼리도 토큰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탈중앙화 거래소가 또 따로 있거든요. 네. 거기서 이루어지면은 아무래도 이걸 다음에 추적을 해서 이거를 또 추징을 하거나 이거 자체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게 범죄에 이용됐을 가능성, 해킹을 당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목소리가 나온 거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FTX가 이 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사를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고 이거는 앞으로 추후 조사 결과가 좀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암호화폐에 대한 좀 신뢰성 문제가 네. 이제 대두가 되면서 지금 다른 암호화폐들까지 좀 지금 급락을 네. 한 상태예요. 뭐 크로노스 이런 네. 코인들도 하락을 했다고 하고 네. 지금 암호화폐 겨울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이렇게 되면 빙하기가 오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코인 시장 지금 상황과 또 이후에 이제 주식 시장에 미칠 영향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일단 주식 시장을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가면 분석가들 입장에서는 이번 사태가 암호화폐 산업에만 국한될 거다라는 분석도 많이 있습니다. 주식 시장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 전혀까지는 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코인베이스 같이 이제 상장된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저번 주에 이제 CPI가 나오면서 이제 미국 증시가 급등을 했잖아요. 네, 그 그쵸. 가운데서도 하락을 했습니다. 10% 가까이 빠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예 없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이제 거의 대부분의 사업들이 아직까지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암호화폐와 그렇게 크게 연관된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크게 타격을 입진 않을 거다. 그 사업이 어떤 이 피해가 일단 실물 경제로 완전히 넘어올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는 분석을 하는 건데요. 이건 또 상황을 지켜봐야 알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코인 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번 사태는 암호화폐 산업 자체, 코인 시장 자체에 엄청나게 큰 타격을 입힐 거다라는 분석이 많죠. 그쵸. 네, 그 전부터도 이 시장에 대해서 낙관론자와 비관론자가 나뉘어서 치고받고 싸우던
곳인데 네. 아무래도 이제 낙관론자들의 목소리는 음. 줄어들고 비관론자들이 비관론자들의 어떤 목소리도 커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크립토 윈터라 불렸는데 네. 윈터가 이제 아이스 에이지가 된 거죠. 음. 그래서 이제 뭐 다른 토큰들 다 똑같습니다. 저도 이제 시장 거래소를 보면 뭐 거의 모든 토큰이 이제 반토막이 나는 상황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를 가져올까 생각했는데 이게 사실 암호화폐 산업 자체에 대한 의문이 커질 수 있다고 봅니다. 신뢰도 문제에 있어서. 네. 이게 사실 테라 때도 그랬고 테라 루나 때도 그랬고 요번에 FTX도 그랬고 사실 이 FTX 사건의 어떤 본질이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달러 그러니까 기존의 가치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가치를 네. 키워서 산업을 키워가는 음. 건데 이 기존의 산업들은 가치를 어떤 뭐 실질 화폐를 사 모은다든가 달러나 이런 것들 아니면 부채를 해서 뭐 어떤 실물 경제에 투자를 해서 이걸 갖고 있는다든가 해서 가치를 이게 창출을 하고 더 키워왔는데 FTX는 이거를 FTT라는 토큰을 통해서 가치를 거기다 담아놓은 겁니다. 사실상 저장을 가치를 FTT에 해놓은 거죠. 그러면서 네. 이 FTT가 무너지니까 이게 한꺼번에 무너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전부터 얘기가 되게 많았고요. 암호화폐 시장은 레버리지가 공급되지 않으면 무너지는 시장이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도 그랬었고요. 암호화폐 그러니까 사실 루나 테라 사태도 보면 암호화폐 어떤 겨울이 찾아오지 않고 암호화폐 가치가 꾸준히 고점을 유지를 했더라면 벌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는 사건이었던 거죠. FTT도 마찬가지입니다. FTT 토큰에 FTT가 가치를 유지했다면 FTX가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벌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암호화폐 가격이 떨어지면 시장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이런 위기를 벌써 2번이나 보여준 겁니다. 네. 굉장히 지금 가치가 흔들리면 전반적인 산업이 흔들릴 수 있다. 되게 그러면 불안전하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점은 요번에도 확인을 했지만 이 암호화폐라는 것을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탈중앙화, 분산형. 그래서 이제 개개인들이 참여하고 어떤 큰 거대 세력에 속해 있지 않으면서 어떤 이렇게 자생적으로 움직이는 시장에 대한 꿈 이런 것들이 목표가 이루어지면서 웹3가 나오고 뭐 블록체인이 전도유망하게 관심을 받고 그랬던 건데 사실 이번 사태는 2명의 거대 억만장자들끼리 발언 몇 마디 했더니 회사가 무너진 상황이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네, 자오창펑 바이낸스 CEO가 트위터를 통해서 우리 이거 팔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갑자기 회사 하나가 통째로 무너져 버리는 사태가 벌어진 거여서 이 산업이 과연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느냐, 신뢰도를 가질 수 있느냐, 그리고 이게 목적에 맞게 우리가 원래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발전하고 있느냐에 대한 의무심도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된 거고 회의론까지 나오게 되는 상황이 되면서 결국엔 뭐 예전엔 뭐 암호화폐가 실물 화폐를 대체할 거다라는 되게 낙관적인 분석들이 많았는데 이거 자체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생기고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물음표만 늘어나는 사태가 계속 이 산업 자체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좀 신뢰 부분에서 좀 문제가 많이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생긴 거네요. 투자가 이루어지고 자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신뢰가 없는 산업에 과연 추가적으로 앞으로도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도 조금 의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그렇지만 또 여전히 낙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다시 좀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태를 지나면서 산업이 또 좀 더 정상화되고 기존에 있던 문제점들을 수정하면서 결국엔 다시 뭐 어떤 보고서에서는 비트코인이 24년, 25년쯤 되면 다시 뭐 10만 달러까지 갈 거다라는 보고서도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비온 뒤에 좀 땅이 굳어질 거다. 이렇게 뭐 보는 시각도 있는 거네요. 시각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찌 됐든 간에 다 정리를 해서 결국에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건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와서 이제 확실하게 좀 어떻게 보면은 다음에 벌어질 수 있는 상황 자체는 뭐냐? 지금 피해자들이 개인 투자자들 피해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심해질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굉장히 민간에서만 이루어지고 규제에서 벗어나 있던 이 산업에 규제가 강화될 것이고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제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목적으로서 규제가 강화되는 건데 이것들이 또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키게 될지는 앞으로도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좀 탈중앙화에서 좀 약간 벗어나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거를 원치 않는 목소리들도 여전히 많고요. 이 업계에서는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산업이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여러 가지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서 좀 낙관론과 비관론 여러 가지 이런 시각들이 있다는 것까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기사 속 내용은 여기까지 짚어봤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FTX 사태 전개 상황 그리고 이후 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전반적으로 짚어봤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더구로 인사이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